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르입니다. 짐소리 에피소드 간만에 돌아왔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경이라고 하고요. 브랜드 기획, 개발 꾸준히 일하면서 지내왔어요. 반갑습니다. 친구 짐 가방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류미가 아무래도 백팩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요즘에는 되게 백팩을 많이 매서 백팩 중심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되게 짐을 사실 많이 보부상이에요, 보부상? 아니, 보부상이긴 한데 사실은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평소보다 많이 담아왔어요. 이거는 엄마가 해외여행을 가서 사왔어요. 사실 저는 백팩을 잘 안 매는 사람이고 회사원이니까 토트백이나 백 같은 걸 많이 메고 따로 서브 가방을 드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백팩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가벼워서 사실 이걸 들어요. 특히 여름이라서 얘를 많이 들고 있어요. 안에 있는 거를 꺼내면서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건 이제 메이크업을 위한 도구를 항상 좀 많이 들고 다녀요, 저는. 갑자기 오후에 미팅이 잡히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되게 큼지막하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넣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후에부코, 일본 브랜드. 그래서 옛날 도쿄 여행 가서 샀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메이크업 아이템 중에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거 있나요? 한두 명 브랜드를 신뢰하면 그걸 확 사요. 저는 이사벨 씨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그녀의 색조?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보다는 색조 쪽에 굳이 따지면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제가 맨날 아이섀도우를 똑같은 것만 쓰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런 게 나와서 뭐 샤넬도 있고 뭐 있고 너무 많은데 값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가 약간 쿨한 느낌? 이러한 반짝이를 제가 꼭 하나씩은 바르는데 이건 푸른 톤이 도니까 너무 웜할 때 약간 눌러주기 좋다? 제가 놀란 건 정말 발색력이 좋아요. 엄청난 퀄리티가 있다. 그래서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만 얼마 뭐 이런데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제가 충동 구매로 2개를 샀어요. 다른 톤으로? 다른 톤으로. 잠깐만 이거 다 뜯을게요. 제품. 지금 새 거 까는 거예요? 새가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뜯었어가지고. 이 제품명이 뭐냐면은 2/4 오드 밸런스 아이 팔레트. 이건 풀 라벤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건 실버 크로마인데 요건 완전 베이지 약간 핑크 네, 이런 핑크 이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과감한 컬을 안 쓰고 기본만 쓰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샀는데 굉장히 만족해서 정말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러가 있는 것이 또 값이 더 나가는데 가격 대비 굉장히 좋고 그립감도 좋다. 미니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메이크업으로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두려울 때가 있는데 안 해보던 색깔들을 사보고 하면서 괜찮으면 얘의 이제 본품을 사고 라카 누드 글로스 미니 이미 유명한 테임으로 알고 있어요. 피치와 그 핑크 중간 사이 주황빛이 살짝 더 도는 이런 그냥 무난한 색깔입니다. 부담이 없잖아요. 잃어버려도 부담이 없는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자. 잘 잃어버리는 편이에요. 네, 좀 잘 잃어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도는 좀 가볍게 하고 괜찮으면 이제 값이 있는 걸로 사는 편입니다. 네. 제가 꼭 소개해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이게 노트인데요. 요즘 문구가 유행이라 해야 되나? 문구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문구인이 아니에요. 그냥 두 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쓰는 어떻게 보면 문구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소비자. 물론 여러 가지 너무 예쁜 것들이 많으니까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일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기획자니까 항상 기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녀야 되고 수납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걸 막 엄청 막 보관하기보다 쓱쓱쓱 빨리빨리 써내려가는 그러한 역할이니까 값도 그렇게 비싸면 안 돼요. 양지 노트거든요. 하나에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굉장히 종이 질이 좋아요. 가격이 저렴한데 딱 나의 사이즈도 많고 질도 너무 좋은 이런 게 가성비 그 이상 아닌가? 다만 이렇게 디자인이 사실 조금 약간 아쉽긴 해요. 근데 요즘에 뭐 스티커 많으니까 여기에 자기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붙이고 오면서 같은 시리즈로 컬러만 다르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지 노트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거 PT 수첩 완전 인벤타리에서 난리 났었어. 그랬어요? 아 거기 막 줄을 엄청 쓰고 그 부스 폭발했어요. 가볼 걸 궁금하네. 아저씨 같은 이 감성, 무심한 맞아, 감성. 맞아. 이거를 또 좋아하는 그 맞아. 문구인들이 많다. 아 그렇구나. 꾸준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걸 쌓아왔던 그래 이건 저의 가장 페이버릿 노트.
항상 요 사이즈로 쓰는 거예요? 항상 이 사이즈였어요. 가로로 펼치기보다 슉 펼치는 걸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긴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양지 노트를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전 양지가 사실 엄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인벤타리오 보니까 네. 계속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 중에 리스트업을 해요. 오늘 뭘 할지. 이걸 계속 쓰긴 썼는데 확실히 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세일러즈 거. 마케터 숙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 써서 계속 쓸 예정이에요. 만드신 분이 엄마로서의 자아와 일하는 자아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리스트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적어놓은 건데 사실 저도 회사원이지만 기획자로서만의 자아가 아니라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나눠서 리스트업을 하고 그 두 가지 자아가 매일매일 어떤지를 체크하는 회고로서의 이 노트가 사실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세로 사이즈 가방 핸드백에 넣기도 좋고 단단하면서 매일매일 쓰기가 굉장히 좋다. 이 가름끈도 있네, 그 와중에. 그러네요. 돈이 아깝진 않았다. 너무 좋았다. 여기도 이번 인벤타리오에 와 있었어요. 세일러즈. 이제 필통이에요. 필통인데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건 이 하나예요. 그 무지에서 산 이 펜 너무 해졌는데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검정색이랑 이 색깔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종이에 굴렸을 때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이걸 제가 주변에 추천드리면 진짜 좋네 하고 사는 분들이 회사에서 되게 많았어요. 3호랑 0.5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얘랑 아까 말했던 양지노트 이게 가장 저의 스테디한 문구입니다.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네요. 다 파란색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소수 책방이라고 파란색 조명과 뭐 파란색 명품들도 많이 팔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되게 많은 책방인데 펜도 다 파란색 계열만 팔아요? 네. 오. 그리고 제가 약간 미묘한 이 컬러들이 재밌어서 샀어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제 항상 스테디하게 들어있는 이거 거예요. 샀구나. 이거 구하기 되게 힘들던데. 안 해요? 이 무인양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잘하고 싶어서 이런 파우치 같은 것들을 많이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딱 찾았어요. 제가 딱 원하는 거. 이렇게 열려서 되게 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열었을 때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좋고 렌즈를 끼기 때문에 렌즈통 이 안에는 시실할 수 있는 거 머리끈, 이어폰, 입술, 다른 약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화장실을 다녀오기 굉장히 좋다. 이것도 달려놔놨어요. 그 립밤이에요? 네, 립밤 같은 약간 글로즈?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여밈이 돼 있었고 직각으로 열리는 것보다 안에 내부 부피가 넓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저도 이거 엄청 사고 싶은데 계속 품절이에요. 맨날 만지는 거고 가방 속에서 굴려다녀야 되는데 튼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다 해지니까 무소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되게 탄탄하고 잘 안 더러워져요. 그래서 얘를 딱 들고 화장실 가기가 너무 좋다. 아까 그 치실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교정인이에요. 교정인들은 칫솔질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템. 인데 얘는 되게 여기가 얇아요. 설사 사이 그것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래서 싸지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유용하여 제가 항상 쟁여주는 템으로 혹시 교정인들 중에서 이걸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 제품이 이거예요? 네 맞아요. 얘가 얘예요. 그래서 이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교정인들 화이팅. 해외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그냥 쿠팡에서 산 것 같아요. 한두 번 하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 내내 좀 쓸 수도 있고 물론 자주 버리면 좋지만 아무튼 튼튼하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렌즈를 끼잖아요. 위생이 되게 중요하고 아무리 제가 손으로 막 열심히 하고 제품을 써서 해도 한계가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렌즈를 넣고 이걸 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거 뭐 초음파 세척이에요? 맞아요. 왜 안 되지? 아까까지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찡 이렇게 하면서 60초 이렇게 딱 떠요. 세척이 되면 굉장히 깨끗해지고 이걸로 렌즈마다 이걸 하나씩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2, 3만 원 했던 것 같거든요. 밖에 가지고 나갈 때도 홈거울처럼 하기 되게 좋아서 이거들 추천드려요. 너무 만족스러운 소비였다. C타입으로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충전해서 쓰면 꽤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에 놓고 렌즈 빼고 이렇게 누르고 아침에 또 끼기 전에 한번 하고 샤워할 때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를 한번 가져봤어요. 미팅을 가면 그 환경이 매번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늘 빠르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센스 있어 보이고 흐름이 깨지 않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만능으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이 멀티 이걸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 미팅이 많아서 더 그게 필요한 거. 네, 화면으로 뭔가 볼 때 환경이 너무 맞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챙겨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HDMI C타입
랜 케이블 들어가는 거랑 USB 들어가는 거. 그렇군요. 저는 노트북을 14인치를 쓰고 그동안도 늘 무거운 노트북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를 샀는데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글 쓸 일이 많아서 키보드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쓰고 있고 근데 가볍고 가방에 넣고 똘렁똘렁 다니기가 너무 좋아서 무거운 작업 아닐 때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거 이렇게 케이스에 붙어 있는 거는 별로예요. 그 애플 제품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한텐 가격이 좀 비쌌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녀요. 되게 가볍답니다. 코지, KB1532BT 페어링도 굉장히 잘 되고 한국에서 좋은 제품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이패드는 몇 인치예요? 설정이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쓰고 있습니다. 실물로 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고 디자이너분들이랑 소통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러한 것들 항상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둘 다를 공간 같은 경우는 엄청 크게 되는 거를 사용하자면 바로 감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어디에 넣어놔요 항상. 그래서 얘도 항상 그것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저는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해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액세서리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제맨 페블즈라는 브랜드를 한 대학생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도 값이 나가기는 했지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으고 싶은 그러한 저한테 브랜드고 최근에 산 것 중에 좀 유용하다 싶은 게 이 시리즈예요. 어떡하네. 약간 타원형으로 맞아요. 생겼네. 이 4개가 한 세트예요. 그냥 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돼서 좀 독특하죠? 이렇게 한 세트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껴서 이렇게 사용한다던가 활용도가 높다 한마디로. 껴봐도 되나요? 그럼요. 어때요? 예쁘다. 되게 화려한 반지인데 나름 또 그 우아한 맛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거든요. 같이 끼면. 좀 레이어링을 하기 좋은 반지이고 타원형 반지가 너무 독특한 거. 그쵸?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제맨 페블즈 같은 경우에는 분명 단독으로도 멋지지만 분위기도 이렇게 잔잔하게 잘 올려주는 분위기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뭐 이렇게 하나 더 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가격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영경이 여기 거 되게 예쁜 반지가 되게 많아요. 네, 맞아. 이것도 지금 조금 색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이것도 타임리스 시리즈거든요. 나 시계인 줄 알았는데. 네, 시계가 아니고 이건 되게 오래됐어요. 9년? 이거는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오브제예요? 네, 그냥 뭐가? 오브제고 그냥 기본적인 약간 그냥 뱅글 스타일. 맞아요. 그냥 뱅글이에요. 굉장히 애정하는 브랜드. 영경의 분위기랑 잘 어울려요. 영경이 약간 낭창낭창하다고 해야 되나? 손도 여기가 이렇게 막 되게 가늘고 그런데 본인의 무드랑 되게 잘 어울려요. 반지도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좀 거추장스럽게 느낄 때마다 저는 다 맞아. 빼놓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놔둬요. 왜냐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되게 좋다. 보통 이런 거 약간 주머니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 쭉 이렇게 드로스트링으로. 근데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 또 간편하게 넣을 수 있게 되게 센스 있게 잘 만들어주네요. 이렇게 보호 잘 되는 보들보들한 재질로 된 파우치를. 지퍼가 있으니까 또 편해요. 다음 아이템. 저도 좀 열심히 사용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미 아시죠? 포모도로 시계인데 요즘에 개인적으로 뭔가 혼자 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그렇게 제가 컨트롤이 되지 않더라고요. 포모도로 이걸로 한 30분 맞추고 이 안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면 이 시간이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이미 알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또 추천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류미가 추천해준 류미가 추천하는 것들이 저의 그 성향과 맞는 게 저는 싼 거를 자주 사기보단 하나 사서 오래 쓰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류미가 추천해주는 그 충전기 케이블들을 이걸 한 2년 전에 샀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추천해줬던 것들 그거 모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류미에 또 영향을 받은 건 류미가 한국에 알린 이 고토박시 백팩을 제가 샀어요. 최근에 올린 브이로그에서 포토박스 행사장에서 그 영상을 찍어준 게 영경이거든요. 같이 가서 영경이 영업당해서 그날 당장 그 자리에서 샀어요. 사실은 그때 별 생각 없이 갔거든요. 제가 원래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요미가 또 영업을 또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또 설득을 해서 저도 느낀 게 평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백을 사용해요. 이렇게나 가벼워요, 여러분. 그래 솔직히 막 엄청 틀이 있지 않으니까 노트북을 넣어서 다니기에 좀 안전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노트북 가방이 가진 무거움이 너무 버거워요. 이제 이거와 같은 맥락 하에서
류미가 추천해준 이 가방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가벼워요. 그런데 아까 그것보다는 좀 더 튼튼하다 그래야 되나? 방금 이 친구는 어깨가 사실은 무거운 거 너무 아파요. 그리고 모양이 안 예뻐요. 근데 얘는 그래도 모양이 좀 잡혀 있어서 넣어도 예쁘고 그리고 튼튼하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었을 때 얘를 같이 매주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새로운 느낌과 이 색이 주는 에너지? 이게 너무 좋아서 샀고 이 톤이 영경하고 너무 잘 어울려. 거기에서 막 우리가 조합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매보고 저거 매보고 했었는데 이거를 매는 순간 이 가방은 영경을 위한 가방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가 더 매력 있냐면 그냥 봤을 때도 예쁜데 쓰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도 발견한 게 지퍼 끈이 있는데 안에도 또 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또 다르고 이러한 디테일들이 있어서 정성스러움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좀 더 간다고 해야 되나? 사실 매면서 더 알아가겠지만 새롭고 더 애정이 가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네? 막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재밌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감이 좋아. 야물딱지게 만들어. 야물딱지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또 사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맞아. 좋은 가방을 만났을 때 바로 사야. 그래서 저도 이때 바로 산. 맞아. 이때 그 브이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조합이 있으면 사야 된다. 이건 전 세계 하나밖에 없고 지금 놓치면 평생 못 맞아. 만난다. 맞아. 지금. 그 말에 그래? 색깔이 없어? 바로 그러면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때 바로 맞아. 샀어요. 다행히 이제 현장에서 그때 오픈한 날이어서 20% 할인해서 좋은 가격에 맞아. 샀습니다. 가격이 8만 원대였던 완전 잘 샀네. 소개하고 싶은 건 이거 제가 만든 배지인데 이게 포스트 내추럴리스트라고 제가 자연 관련된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거에 관련해서 나중에 언젠가 제 사업을 하고 싶을 생각도 있어요. 매달고 다니면서 그 마음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거 다짐하려고 여기 소개 내 꿈을 잃지 말자. 공표를 해야 돼. 공표. 공표를 한다. 선글라스 이것도 류미 생각이 나서 사실 가져왔어요. 맞아. 아 이거 내 거 보고 산 분들 많아. 류미랑 저랑 알기 전에 알기. 이름이 뭐라고요? 유즈풀 아틀리에. 맞아. 유즈풀 아틀리에에서 성수에서 예전에 샀는데 그때 류미랑 어디 여행을 갔나? 우리 그때 정동진. 정동진 여행을 갔는데 똑같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류미도 이걸 좋아해요. 이거 쓸 때마다 저도 약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나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사실 이게 엄청 흔한 브랜드는 아닌데 각자의 그 취향이 먼 곳에서나마 뭔가 맞아. 연결되어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맞아. 이게 지금은 더 유명해졌나? 그렇게까지 사실 어, 유명한 그 엄청 브랜드는 처음에는 아니었어. 맞아. 가격대도 사실 되게 합리적이죠. 10만 원대? 여서 와 엄청 화려한 아이코닉한 브랜드는 그때는 아니었는데 이걸 또 있다니 이게 놀라웠다. 그래서 맞아. 한번 써보자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 브라운도 있고 아 맞아, 두 개 있죠.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약간 푸른기가 도는 그거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갈색. 그래서 룸이랑 약간 커플티처럼 혼자 기분 맞아요. 좋아하면서 맞아요. 쓰고 있어서 오늘도 가져와 봤답니다. 무거운 안경도 잘 못 쓰고 선글라스도 늘 살 때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데 여기는 쓰면 딱 적당한 무게에 저처럼 동그랗고 맞아. 여기가 짧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코도 약간 서양인처럼 높지 않고 근데 이 브랜드가 저는 한국인의 얼굴에 되게 잘 맞는 맞아.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 유스풀 아틀리 추천드립니다. 네. 류미도 가지고 있어요. 2개. 이거는 깔별 2개 있고 사실 이 브랜드 다른 것도 한 2개인가 더 있어. 이때 완전 미쳤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류미가 되게 선글라스 이게 되게 많거든요. 예쁜 맞아. 게. 그래서 오늘도 되게 예쁜 선글라스를 가지고 오셨던데 저는 이 추천. 이거 진짜 내 영상 보고 많이 가서 사셔가지고. 오 진짜요? 그분이 날 알아. 아 맞아. 사장님이. 맞아 사장님이 아신대요. 대단하지 않아? 막, 그 경량한 모세님 막 이러면서 매장에 갔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그냥 혼자서 많이 샀을 뿐인데 내 컨텐츠를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약간 안면을 트게 됐습니다. 사장님 촬영 좋은 환경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류미가 선글라스 이런 거에 좋은 브랜드를 잘 발굴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키링인데요. 일본 브랜드 빈즈에서 사용한 거고 제가 이름이 영경이어서 Y자를 항상 뭐 영어 이름이든 어디든 많이 사용을 해요. 약간 패턴도 들어가 있고 계속 가지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갑자기 배경이 바뀌어서 좀 놀라셨을 텐데 촬영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영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브랜드 기획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브랜딩이라는 일의 범위는 사실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략기획, 사업기획 쪽에 가깝고 다양한 사업 중에 특히 브랜드에 특화된 기획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사시는 뭐 술, 먹는 먹거리, 올리브영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해? 우리가 들어가려는 시장에 들어가는 게 맞아야 되는 타당성, 들어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떤 톤으로,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하면서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걸 늘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잡는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B2C처럼 소비재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AI나 아니면 B2B 같은 아예 사업의 체질을 바꾸는 일도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 건데 투자에 비해 지속 가능하게 오랫도록 성장하려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야 5년,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할 만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미 잘 되던 브랜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됐을 때 왜 우린 안 되는 거야 했을 때 이 시장을 잘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석했는데도 왜 안 됐는지를 제대로 짚고 문제를 해결하는 맥을 뚫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기획을 생각합니다. 브랜드 기획을 한다고 하면 저는 왠지 경영학과나 뭐 약간 이런 공이 떠오르는데 혹시 공부를 어떤 걸 했는지. 저는 전공은 생명과학하고 조경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완전 이과 사이드 쪽이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 브랜드 쪽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조경을 엄청 사랑해요. 특히 조경을 쪽으로 온 이유는 사람하고 자연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 저도 너무 자연을 사랑하지만 아직 도시를 떠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원을 디자인을 하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연결을 하는, 실제 손에 잡히는 기획과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전 조경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경학과를 가고 싶었고, 그때 배우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이고 건축가랑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조경 문화가 발달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사실이 되게 속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문제처럼 느껴졌냐면, 산업 속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해요. 내 디자인이 펼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자연과 사람을 연결시킨다는 중심은 가지고 다른 직종에서 이걸 할 수 있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아예 공간 디자인이나 디자인 그 아트 쪽으로 좀 빠진 것, 그렇게 하면서 브랜드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브랜드를 그때 이제 만나면서 개성 있는 브랜드들과의 작업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조경 디자인 혹은 공간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 전략을 저희가 세워야 했다면 그 윗단에 브랜드 컨셉, 브랜드 전략, 그 다음에 사업 전략, 사업 기획에 대한 페이퍼를 그 윗단에 걸 보면서 나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너무 재밌겠는데? 나도 좀 잘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일을 그만두고 아예 전략 기획 쪽으로 틀어서 새로 이제 입사를 하면서 쭉 일을 해왔어. 원래 조경학과고 그런 일을 잠깐 했다 보니 사실 이런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내가 이렇게 감각하고 기억하고 자연에 대한 뭐 기억,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거,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전략으로 갔는데 전혀 자연을 다루지 않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면 브랜드 안에서 예를 들면 정관장 같은 경우도 홍삼이라는 자연물을 다루고 어떻게 해석되느냐, 해석하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홍삼을 되게 다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의 컨셉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내면서 자연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엄청 중요하구나. 브랜드를 컨셉을 잡을 때도, 그 다음에 브랜드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제 주변 사람들 중에 5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일을 되게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은 퇴사했지만 저는 되게 싫었어요. 일이 그냥 돈벌이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래서 영경에게는 일의 의미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일을 되게 사랑해요. 첫 번째로 되게 즐거워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원래 생명과학이었고 조경학과였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다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늘 혼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휴학을 하고 여행을 혼자 가거나 혼자서 뭘 많이 해보려고 한 것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 첫 번째 답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
두 번째는 제 생각과 감각을 팔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조경 디자이너일 때도 있었고 지금 현재의 브랜드 전략 기획인 거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전 충분히 제가 공부하고 아웃풋을 냈는데 결과가 잘 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저만이 아니라 좋은 팀을 만났고 가장 좋았던 건 좋은 디렉터분. 저분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싶다 하는 디렉터분을 만날 수 있어서 일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싶은 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좋은 기억이 있으면 팔로우를 하고 대학생 때부터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좋은 연을 맺게 됐던 것 같아요. 요새가 이제 약간 일과 내 삶을 확실히 분리시키면서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지 일은 일로만 하고 내 즐거움은 삶에서만 찾겠다 약간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풍토가 좀 아쉽기도 하거든. 그렇게 된 거는 일에서 즐거움을 못 찾기 때문이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놔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나는 연경을 볼 때마다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은데도 항상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내가 옆에서 볼 때 보여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디서 그런 거 되게 좋은 프로그램 쏙쏙 찾아가지고 가냐. 그런 거는 사실 내 기반이 쌓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걸 찾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게 고무적이다. 일을 하면서 일이 전부일 때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내 삶을 일단 지속 가능하면서 즐겁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그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이끌든가 따르든가 나가든가 이거거든요. 어디 조직에 갔을 때 이 세 가지를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많이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당장 나가세요. 아니 모두가 뭐 해야 돼 이런 건 아닌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거를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아직 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스스로 찾고 하는 그런 일로서도 굉장히 바쁘고 하긴 하겠지만 개인 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걸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가방에 있는 배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써진 문구 중에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I am nature thinker. 자연 철학자? 자연과 관련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네. 포스트 내추럴리스트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연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 자연 보호도 맞는데 라이프 스타일을 녹이려면 내 생활 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늘 던져왔고 다 연결돼서 결론적으로 제가 요즘에 가장 몰입하고 있는 주제는 생명의 역동성과 주체성. 그래서 화산활동, 새로 태어나는 땅, 판과 판이 부딪혀서 새롭게 땅이 생성되고 그 안에서는 어떤 식물이 자라날까? 고사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도 뭐가 다르길래 그럴까 하는 것들을 좀 규정하고 싶고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카이빙도 하고 그걸 상업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만의 고유한 언어를 갖고 싶다. 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남기고 싶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친구들 다 멋있는 친구들이라서 제가 짐소리를 만든 이유도 내 친구들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속 깊은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잠시 이제 회사를 쉬면서 좀 공부를 하러 쑥스러워서 자세한 거 잘 말을 못하는데 공부하면서 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저도 제 브랜드를 이제 하고 싶어요. 제 사업을. 장장은 아니지만 저도 루미처럼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좀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루미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구독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루미가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저만이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느껴주시고 하니까 저도 약간 기뻐요. 루미도 늘 응원하고 여러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경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텐데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잘 할 거라고 믿고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욕심적이 뭐야? 너무 감정적이 그래? 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누르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내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나도 그랬을 때가 있었으니까 떨리고 막 기대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 약간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무조건 잘 되겠지. 좋은 경험을 쌓아서 더 훌륭하고 멋있는 연경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멋있지만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류미가 예전에 저랑 처음에 좀 알아가다가 그때 퇴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축하를 해줬던 그 기억이 갑자기 맞아요. 나네요. 그 케이크 했잖아. 맞아,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렇게까지 유튜브로 성장한 류미가 대단해서 맞아요. 대견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제 이제 퇴사하고 나서의 여정을 응원해줬던 것처럼 저도 영경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